부지런하시네요. 식사하셨어요? 늘 커피로 때웁니다. 종서 원장님 있어서 너무 좋다. 대답해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열심히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원장님 집이에요? 저요? 어, 저 동아리 학원이에요? 네 출근했어요. 저희 그쵸, 학원이. 학원에서 벌써 3시간 운동하고 오셨어요? 오늘은 방학 때는 운동 못해요. 네, 그리고 이제 가지고 아하, 이제 10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좀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셨는데,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음소거. 카톡이 이제 컴퓨터에 깔려 계신 분들은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좀 대답을 해주셔야 제가 좀 덜 떨릴 것 같아서 카톡을 빼고 마이크를 열고 해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의 열매 학원 원장 함지혜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내가 이렇게 큰 용기를 가지고 강의를 열게 되었는데요. 어제 대구에 계신 한 원장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빡셀까봐 일기를 신청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잘 아시는 분이라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어차피 해야 하면 열정적으로 하는 걸 추구합니다. 여기 계신 원장님들도 같은 이제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변 분들께 저희 원의 수업 방식을 알려드렸을 때 좋은 건 알겠는데 난 저렇게는 못하겠다,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말씀들을 사실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은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 처한 환경이나 상황이 다르지만 자기만의 방식으로 체화하셔서 꼭 접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21분 들어오셨고요. 네. 그러니까 저에게 뛰어난 능력이 뭐 있거나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독서 코칭 수업을 하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수수방관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자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리딩 본사나 지사장님들은 제가 하는 수업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음지에서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곤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원장님들께 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전국 모든 리딩이 잘 됐으면 좋겠다. 용기가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좀 용기 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지사장님들한테 안 혼나셨어요? 한 소리 듣지 않으셨어요?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잘하셨네요. 저는 이제 일기에 많은 분들이 안 오셨으면 했어요, 사실. 근데 적은 수로 한 최대 20명 이렇게 함께 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음, 왜 그랬냐면 소통하는 강의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신청하신 분들, 뒤늦게 신청하신 분들한테 2기로 참여하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다들 1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거절을 못해서 받다 보니 이렇게 많은 인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면 그 선택 좀 자발적으로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저는 이제 저도 강의를 들으러 가면 지목당하지 않으면 대답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의 사람이라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 어, 대면 강의는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저는 대면 강의는 좀 자신이 있는데, 비대면 강의는 할수록 좀 작아지더라고요. 대면 강의는 대답도 이제 해주시고 또 함께 웃을 수도 있고 교류도 하고 하면서 점점 이게 힘이 생기는데 비대면 강의는 이렇게 무서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거나 막 화면 까맣게 꺼두시거나 하면 제가 갈수록 조금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해주시면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이제 풀어드릴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이제 다들 조용히 계시면 제가 머리가 멍해져서 준비한 것도 다 못 풀고 이제 강의를 끝낼 수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협박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고요. 좀 돌아가면서 한 분씩 패들렛에 적혀 있는 순서대로 자기소개를 좀 하면 좋겠다 싶어요. 한 차씩 강의당 한 대여섯 분 정도만 하고 강의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단회성 만남이 아니라 서로 인맥이 돼서 좀 서로를 돕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좀 준비했고요.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함지혜 원장입니다. 독서논술 12년 차고요. 이제 리데이는 8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첫째 딸이. 그래서 이 아이가 돌쟁이일 때 제가 논술 수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깐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이제 꿈의 열매 학원을 시작했으니까 총 일한 연수로 따지면 한 12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19년에 전문관 승인을 받았고요. 우수 운영자 수상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지금처럼 한마당 축제라는 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전국 18명에게만 우수 운영점을 줬었는데요. 그때는 누가 1등이에요, 누가 18등이에요, 이런 건 알려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23년에는 한마당 축제가 열리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24년에는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꿈의 열매 학원은요, 이제 하양읍이라는 시골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 원에 참관하러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지금 여기도 세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이제 꿈의 열매 학원이 아파트 빌딩 숲 사이에 있을 줄 알았더니 벌판 옆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18년도에 리딩을 시작했고요. 이제 그때 설명회를 제가 열어서 이제 강사를 초청하지 않고 리딩을 도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독서 논술로만 안 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이후에 3주 무료 수업을 열었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그 말은 무료인데 3만 원을 받았었어요. 시스템비 정도를 받고 3주를 수업을 했고요. 3주 동안 그 아이를 분석하기 위한 시간을 제가 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3주 후에 40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달에 40명으로 수업을 했고요. 이제 그때만 해도 40명이 되게 전설적인 숫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 리딩 간판만 걸어도 이렇게 막 인구가 많은 곳에 100명은 모인다.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제 리딩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18년에 40명으로 시작한 꿈의 열매는요, 21년에 100명 돌파했고요. 22년에 200명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에 240명이 되어서 분원을 했는데요. 제가 분원을 할 때 좀 위치가 좀 좋고 학생 수가 많고 이런 곳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막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3년 동안 비어져 있던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제 이관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원이 아이들이 많아서 대기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2월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3월에 몇 명이 중학생으로 올라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서 찾아보니까 45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중학생이 되면 5시, 6시 이런 두 타임밖에 못 받잖아요. 저희는 7시 퇴근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시간에 티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다음날부터 막 학원 자리를 찾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안 좋은 자리 이어가는 열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매년 말이 되면 중3들이 한 3, 40명씩 나가거든요. 그리고 초등 저학년은 거의 없는 이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나름 보합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27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8월 방학 때만 쉴게요 하는 인원이 좀 있어서 줄었는데 대기하는 학생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몸이 너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학원 규모를 줄여보려고 사실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학년이 아니면 상담도 아예 받지 않고 대기를 이제 걸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중학생들 좀 빠지고 나면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관은 7월 기준 170명 정도였고요. 1관 앞에 있는 초등학교는 현재 281명입니다. 1학년은 한 반밖에 없고 남는 교실도 놀이방으로 개조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2관은 이제 7월 기준 100명이 조금 넘었는데 2관 앞에 초등학교는 전체 인원이 518명입니다.
이곳이 시골이라서 이제 도심보다는 경쟁이 적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뭐 국어 논술 학원이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명천이나 이런 곳에서도 하향으로 이제 학원을 오다 보니까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자원이 지극히 적은 이 지역의 특성상 이렇게 저희 원의 저력이 학원의 규모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원장님들이 저를 보고 오셨으니까 제가 좀 자랑을 해야 저를 믿으실 것 같아서 자랑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저력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딱 하나를 꼽아봐라 하면 독서 논술과 독서 코칭과 중등 국어를 접목한 수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6주간 원장님들께 잘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강의 목표는 이렇습니다. 우리끼리 진짜 이야기 나눠요. 리딩 운영 중 목마른 부분, 아픈 손가락 때문에 고민된 경험 있으시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제가 발문연구소 1기를 리딘 원장님으로만 구성하겠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리딘 너무 좋잖아요. 너무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날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데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목마른 부분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드인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답답함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기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원장님들 제일 고민되시는 게 뭘까? 두 가지를 제가 한번 꼽아볼게요. 하나는 해도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생각 하실 것 같고요. 저희 원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좀 하니까 되는 것 같은데 글쓰기 못하는 애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연차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은 나를 보고 계속 따라오고 있는데 국어 성적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요 세 가지를 제가 좀 잘 풀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서 코칭과 방치는 한 끗 차이다. 그래서 영어든 독서든 수학이든 같은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도 어느 거는 아이들을 뭐 제대로 케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어느 거는 양질의 수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방치가 되고 어떻게 하면 코칭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 첫날이라서 좀 지루하고 원론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 거예요. 2차 시부터는 실전에 돌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한 5분 정도만 자기소개를 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람 얼굴하고 이름을 매칭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해마다 어디죠? 한마당 축제에 가면 안녕하세요 원장님 하는데 사실 저 누군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일기 원장님들만큼은 제가 좀 기억하고 싶어서 패들렛도 올려달라고 하고 막 부탁을 드렸는데 패들렛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앞에서 한 5분 정도만 부지런한 분들이죠. 네, 이재우 원장님 계신가요? 네네,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기소개 하시면서 짧게 뭐 어떤 부분 답답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박수. 할까요? 네. 지금 하나요? 네네. 안녕하세요. 리딘 황금 성동처점 이지우입니다. 앞에 넘사벽 함재 원장님 뒤에 바로 제 소개를 해서 너무 긴장되는데요. 저는 어, 배움 1등, 열정 1등, 그 다음에 뭐 성실 1등 이렇게 타이틀을 걸고 지금 이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모든 원장님들하고 같이 수업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많이 배우는 자세로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김정은 원장님. 안녕하세요. 신매일점 김정은입니다. 목소리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네네. 저는 리드인 1년차밖에 안 되는 새내기 원장이고요. 사실 그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이관 오픈하면서 저희가 이제 리드인을 같이 하게 되는데 제가 직접 수업을 하지 못해서 항상 이런 목마름이 되게 크고 또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세세한 그런 퀘스천보다 이제 저는 선생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 어떻게 하지? 직접적으로 또 제가 도움을 못 드리니까 선생님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서 저희 지금 선생님도 같이 수업을 신청을 해서 같이 듣고 있고요. 영어 학원을 하면서 리드인을 오픈하게 된 계기가 저는 이제 제가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제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딸을 책 요가를 제가 시켰었거든요. 그때는 뭐 이 리드인 시스템도 없었고 논술 학원을 보내지도 않았고 뭐 하다못해 눈높이 이런 문제집 다운 거는 풀리지 않았는데 책으로만 저는 그냥 읽히기만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엄마하고 저녁에 일하는 엄마니까 저녁에 갔다 와서 오늘 뭐 학원 숙제했니? 이런 걸 물어보기엔 너무 딱딱한 분위기여서 읽었던 책 가지고 오늘 뭐가 재밌었어? 이제 저녁 먹으면서 저녁 먹고 나서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교우 관계라든지 학교 생활 이렇게 체킹하고 했던데 뒤돌아보면 제가 했던 유일한 자녀 교육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참 되게 잘 바르게 자라줬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다 했고 범어동에서 20년을 살면서 크게 학원을 다니지 않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다 했던 아이고 수능 국어를 99점을 맞은 걸 보면서 책육아만큼은 확실하다 이런 확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영어를 아무리 어느 정도의 자질을 만들어 놔도 문해력이 안 되어서 6학년, 중학교 1학년부터는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걸 보면서 저희 학원 학생들도 좀 빨리 리드인을 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리드인을 오픈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리드인을 네, 입지로 보면 너무너무 안 좋은 곳이에요. 대로에 8차선 도로를 넘어야지 올 수 있는 학원이고 바로 앞에 초등학교는 200명밖에 없고 근데 뭐 이렇게 이 원생을 되게 늘린다기보다는 저는 우리 학원을 다니는 애들이 조금 더 접근성 있게 리드인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었 이렇게 리드인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문해력이 너무 제 생각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기본적인 독서를 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수업만으로 얘들을 얼만큼 올릴 수 있을까? 안 되는 애들은 어떻게 올려야 될까? 책도 싫어하는데 글쓰기까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많아서 지혜 원장님 하신 거 보고 바로 신청하게 됐습니다. 여러 원장님들한테 많이 배우게 될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드인 운전가람 5단지 신보현 원장님 계신가요? 못 들어오신다고 연락 주신 분 중에 한 분인가? 박가람 원장님 계신가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분당 판교에서 서판교점 운영하고 있는 박가람이고요. 어, 처음에는 약간 망설였는데, 왜냐하면 줌 스터디 막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사실 유지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함 원장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좀 믿고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3년 전에 리드인을 1관을 오픈을 했고, 작년에 2관을 오픈을 했어요. 2관 초창기에 얼굴도 모르면서 2관 운영을 성공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함 원장님께 전화를 제가 드렸던 기억도 나고요. 지금은 학원 규모가 함 원장님네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어, 여러모로 비슷한 점이 좀 많아요. 뭐 아이의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공통 분모로 여러 고민 사항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나 강사 관리. 예, 또 저희는 이제 중등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도 국어 내신을 하고 있지만 이 인원을 과연 리드인의 코칭 방식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그게 지금 가장 닥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은선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 다정 독서 논술학원 운영하고 있는 이은선입니다. 지금 리드인으로 치면 5년, 6년 차 이제 넘어가는 것 같고요. 전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학원형 3년 전에 오픈했고, 지금 한 110명 정도, 110명? 그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고민스러운 건 저는 이제 나름 발문을 하고 있는데 이 발문을 하는 그 수준이 너무 국한적이지 않고 계속 발전되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에 좀 고민이 되고 아이들이 제가 하는 발문이랑 글을 쓸 때 본인의 생각을 약간 덧붙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되게 국한적인 글쓰기를 하는 게 가장 고민이에요. 그리고 선생님을 이제 앞으로 전임 선생님으로 계속 좀 늘려볼 예정인데 선생님들께 제가 하고 있는 이 발문을 모두 다 하나하나 다 전수할 수는 없어서 선생님들과 어떻게 공유하시고 어떻게 교육시키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열심히 잘 배우고 이번에 좋은 기회로 여러 원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자르셨네요. 네. 네. 종선 원장님 두 번째 있는 사진 없어서 제가 스킵해 버렸어요. 네, 박준성 원장님. 저는 패스해도 됩니다. 다른 안 분, 됩니다. 안 어, 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 동구 유라점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박종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함지호 원장님을 제가 부르는 애칭이 있는데, 떵아라고 불러요. 떵아. 똥도 아까운 사람, 똥도 버리기 아까운 사람이라서 떵아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분한테 많은 것을 제가 많이 얻어왔죠. 그리고 이 발문에 대해서 너무나 고퀄리티한 그런 발문이 너무 많아서 어느 날 제가 얘기했죠. 제발 책으로 좀 내달라고. 책 좀 내달라고 꼬셔도 책을 지금 안 내주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드디어 이렇게 줌으로 우리 걸 발문을 이렇게 해주신다니까, 교육해 주신다니까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6주 동안 눈 반짝반짝 빛내서 모든 것을 다 뺏어 오려고 지금 제가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많은 것을 뺏어 옵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활력소이십니다. 김영은 원장님 계시나요? 지금 제가 화면이 이렇게 몇 분밖에 안 보여가지고 누가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영은 원장님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민희 원장님 계신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서 리드인 독서논술 보람학원 운영하고 있는 이미희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함재 원장님, 네, 계속 쭉 눈에 띄셨고, 그리고 그 열정이 정말 화면 밖을 뚫고 나오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분이셨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사실은 이제 몇 번 전화를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바쁘실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계속 자제하고, 절제하고, 다녀오신 다른 원장님들께 이제 여쭤보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냈는데, 저는 그 지난번에 그 인스타에 그 설명에, 학부모 설명에 하시고 그 발문 관련된 그 영상을 나눠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그러니까 저도 계속 같은 마음으로 발문의 중요성을 가지고, 그 코칭과 방치의 그 경계선을 저도 항상 늘 고민하고 염두하고 있었던 터라, 그걸 하다가 또 이제 이 현생이 바쁘다 보면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걸 반복하다가 그 영상을 계기로 저도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더는 미루지 말아야겠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이 커갈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저도 좀 고민이 많았던 터에 이렇게 이제 좋은 강의 열어주셔서, 냅다 신청을 했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초등에서 중등 올라가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저도 이제 그 친구들을 그냥 리드인 수업만 하다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 추석이니까 거의 1년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이제 중등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접목을 시켜서 1년 가까이 해보니까 뭐 내신 관련이나 뭐 문해력이나 이런 쪽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보이는데 오히려 이제 리드인 독서에 관련된 또 갈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배워가고 싶고 저도 굉장히 기대하고 들어온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강의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강의 순서는 이렇습니다.